이 고추장 떡볶이를 해볼 차례인데요. 네. 저는 사실 그 떡볶이에 꽃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맛본 간장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아, 네. 자, 각성해야 됩니다. 이 고추장 떡볶이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재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채소는 사실 좀 비슷하게 좀 들어가고요. 근데 조금 더 시원하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양배추를 좀 사용을 했고요. 양배추. 네, 그리고 저는 어묵을 사용을 할 때 떡볶이는 요 사각 어묵이 사실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서 좀 준비를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요즘에 요런 떡들 많이 좀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봐요. 네, 요거가 약간 그 우동면 아니면 스파게티 이 면처럼 이름이 뭔가요, 그러면? 그냥 누들 떡볶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조금 길긴 하지만 이렇게 먹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좀 얇아서 쌀떡볶이에 비해서는 조리 시간이 좀 짧아서 저 요걸 좀 준비를 해봤고요. 밀떡이고요. 네, 밀떡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닭 다리살을 좀 넣어서 같이 떡볶이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닭고기가 들어간. 네, 네,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할 건데 우선은 제가 채소 먼저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닭을 갖다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 파 한번 썰어봐 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어슷 썰까요? 네, 어슷 썰어줘. 아까 저희 그 궁중 떡볶이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양파는 두께를 어떻게 할까요? 양파도 아까와 같은 두께를 해주시면 돼요. 좀 두껍게 해주시면 잘 컸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까 너무 두껍다고 생각을 해서. 어묵은 그냥 이런 사각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그냥 왜 어묵탕 끓이는 그런 어묵도 사용해도 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동글동글한 거. 네네, 동그란 거 그런 것도 근데 맛있어요. 간이 좀 덜 배더라고요, 동글한 거. 그건 맞아요. 조금 그게 두꺼워가지고 저도 떡볶이 할 때는 요 어묵을 제일 양념을 흠뻑 적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리살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떡볶이를 좀 만들어 볼 거거든요. 맛있는 기름이 제일 많은 부위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정육돼 있는 거 좀 마트 가면 많이 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거 좀 구매를 하셨다가 그냥 손질할 때 여기 좀 두꺼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한 번만 칼집을 좀 넣어줘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고루고루 좀 빠르게 같이 좀 익을 수 있으니까 두꺼운 부분만 일정한 두께를 만들기 네.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줄게요. 야, 닭이 들어간 쌀떡볶이. 닭볶음탕 맛도 좀 날 것 같고요. 네, 요걸 갖다가 이제 제가 먼저 구워줄 건데요. 그렇게 하면 그 닭의 그 맛있는 기름이 나와가지고 약간 육수 같은 역할도 하게 돼서 저는 이 떡볶이 참 좋아해요. 네. 이렇게 큼지막 이게 익게 되면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사이즈가요. 여기에다가 소금. 네, 소금이랑 소금 간을 살짝만. 히말라야 솔트 뭐 이런 거 써도 되나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염을 좋아해서. 네네. 죽염이 오히려 이렇게 염도 같은 게 좀 낮아가지고 쓰시게 더 좋죠. 후추를 살짝만 넣어서 후추 뭐 많으면 맛있죠. 네, 버무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간을 하신 다음에 지금 떡을 갖다가 지금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기 물 좀 주시겠어요? 누들떡. 네. 여기에다가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그냥 냉장고에 있다가 나온 떡이거든요. 찬물에 살짝 조리하는 동안만 이렇게 담궈 놔주시면 나중에 바로 좀 쓰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 불릴 필요가 없다는 네, 그럴 필요가 말씀이시죠? 없어요. 네네네. 그리고 어차피 좀 이따가 약간 그 양념과 함께 좀 익혀줄 거라 가지고요. 예. 하신 다음에 팬을 좀 둘러놨고요. 팬에다 기름을 좀 둘러주시고요. 지금 온도를 좀 높여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까 소금 후추 간을 해준 닭 먼저. 네, 닭을 먼저 와. 여러분 닭하면 치킨만 생각하시는데 닭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걸 약간 뭐 닭 육수처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닭 기름을 많이 좀 내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좀 양념 넣어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앞뒤로 한 번만 좀 뒤집어 주시고요. 네. 아직 요거 갖다가 닭을 갖다가 완전히 다 익히시면 나중에 다 완성이 됐을 때 좀 뻣뻣할 수 있어서요. 약간 닭이 한 60%에서 70% 정도만 익었을 때 이제 다음 거를 갖다가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좀 먼저 넣어줄 거예요. 와.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닭기름과 고추장의 만남이라니. 고추장을 좀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 요 닭 기름에다가 네. 살짝만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주셔야지. 왜 약간 고추장 넣으면 텁텁한 맛이 조금 넣는 거, 혹시 고추장찌개 내는 거 드셨을 때 네, 약간 네. 무거운 맛을 이렇게 닭 기름에 같이 볶아주면서 좀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간 닭을 고추장에 볶아주듯이, 보시면 여기 지금 고추장이랑 기름이 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게 나중에 엄청 감칠맛을 그러게 주는 춘장 역할을 볶는 것처럼. 해줍니다. 네. 자, 해주시고 와, 어마어마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가 내년부터 EBS에서 그 냄새 전달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진짜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양념 먼저 다 넣어주시고요. 네. 저희 한번 물 있을 거예요. 와, 지금 매콤한 향이 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좀 끓여줄게요. 아, 이걸 이제 뭉친 거 없이 잘 풀어주라는 얘기죠? 네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잘 풀리면 여기 지금 채소를 조금 넣어주기 시작할게요. 전 제가 좀 다시마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다시마 이런 거 한두 쪽만 넣어주시면 오. 감칠맛이 좀 돌아서 이제 약간 육수처럼. 또 먼저 안 넣고? 네네. 이렇게 같이 이제 끓이면서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양배추. 이게 참 이런 감칠맛이 조미료를 좀 많이 넣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긴 한데 조미료 맛이랑 좀 다른 맛이 있어요. 저도 다 먹어보면은 이 재료를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써서 낸 감칠맛은 네. 뒤끝이 깔끔하고 맞아요. 갈증도 안 나고 맞아요. 갈증이 끝까지 맛있게 먹게 돼요. 자, 이렇게 다시마도 좀 넣고요. 채 썰어 놓은 채소 넣은 다음에 깻잎만 조금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아, 깻잎. 얼마나 발을 끓기 시작하면 이제 떡이랑 어묵을 넣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제법 끓어서 채소들이 다 숨이 죽었습니다.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아까 저희가 물에 담궈 놨던 떡을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누들떡. 네. 이렇게 보시면 떡 양에 비해서는 채소라던가 다른 재료들이 좀 더 많은 그런 네. 떡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고 어묵도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어묵. 어묵이나 떡 양은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네. 만약에 어묵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떡을 좋아하시면 어묵 조금 줄이시고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묵 많이 넣으면 맛인데요. 어묵 저기 살쪄요. 살짝. 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묵이랑 떡이 다 익을 때까지만 이렇게 한번 끓여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지금 깻잎을 갖다가 조금 놔뒀잖아요. 이걸 갖다 위에 좀 돌돌 말아서 얇게 채를 썬 다음에 위에 좀 올려줄 건데요.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위에 약간 가니쉬처럼 좀 올려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깻잎 떡볶이 드시듯이 네. 같이 좀 올려서 드시면 향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 고추장 네, 양념이. 맞아요. 자,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깻잎은 원하시는 만큼 조금 더 올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놓을게요. 자,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요. 네.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올리고당을 조금 넣어줄게요. 아, 올리고당이군요. 네, 아까 저희가 설탕을 넣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당을 좀 마지막에 넣어서 단맛을 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깻잎은 이따가 완성 접시에서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로 조금 더 졸여지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떡볶이집 있으면 몇 시간씩 막 졸여지기도 하는데 맞아요. 얘도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겠어요? 더 진해지기도 하고요. 이제 어묵에서 나오는 그런 맛들이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건 약간 국물 떡볶이처럼 바로 직접 그러니까 즉석 떡볶이 이런 식으로 금방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국물이 좀 끓여지고 어묵이랑 떡이 다 익으면요, 이 정도면 마무리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장 떡볶이도 완성됐습니다. 고추장 떡볶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파는 어슷 썰고 양배추, 양파, 어묵도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닭다리살은 칼집을 넣어 썬 뒤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해 줍니다. 밀떡은 찬물에 불려주세요. 웍에 기름을 두르고 닭다리살을 구워줍니다. 여기에 고추장을 넣어 볶다가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 물을 넣고 끓여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마, 양배추, 양파, 대파를 넣고 끓이다가
밀떡, 어묵도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을 섞은 뒤 깻잎을 올려주면 고추장 떡볶이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간장 떡볶이와 고추장 떡볶이 어디에 담아볼까요? 네, 여기 지금 이 중에서 아마 요거는 고추장 떡볶이 네. 약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장 떡볶이가 약간 갈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하얀 바탕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예쁘게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떡을 잘 건지셔가지고 오, 이게 약간 진짜 떡볶이 같지 않고 후루룩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약간 비주얼이 좀 있습니다. 우동면처럼 음,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참 풍요로운 떡볶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사실 떡볶이가 되게 맛있는 야식인데 단백질이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럴 때 닭을 좀 같이 넣어서 드셔주시면 마음 편안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물도 조금 더 담아서 이런 식으로 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아까 채 썰어 놓은 아, 깻잎을 함께 올려주셔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간장 떡볶이. 네, 간장 떡볶이. 비주얼은 근데 간장 떡볶이가 훨씬 훌륭하네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떡이 조금 큰 떡이 있는 게 네, 맛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고기랑 채소랑 표고버섯이랑 다 좀 어우러지게 좀 올려주시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고기가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기 들어가 있습니다를 조금 표시를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간장 떡볶이가 훨씬 우월해 보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짜지 않고 또 고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간장 떡볶이도 자주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떡볶이는요, 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고 늦은 밤 야식으로 먹기에 정말 안성맞춤이죠. 네, 이 두 가지 맛을 지금 다양하게 좀 즐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자극적인 게 땡기실 때는 이 매콤한 맛 드시면 기분이 좀 풀리실 거고요. 네. 이건 어떤 사이드 메뉴도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떡볶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떡볶이 야식도 좋고 또 사 먹는 것도 좋지만요, 주말에 한번 이 레시피 통해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셰프님 오늘 맛있고 네. 건강한 레시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최고의 요리 비결 검색하시면 자세한 요리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완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언제 먹어도 맛있는 순대볶음이 고준영을 만나 더욱 맛있어졌다. 고소한 들깨가루와 향긋한 깻잎이 맛을 2배로 올려주는 백순대볶음과 매콤한 양념장이 순대에 쏙 빼인 쫄깃쫄깃한 매운 순대볶음. 기대 많이 해주세요.